발등 통증의 원인과 예방 및 치료 방법. 첫 번째, 발등 통증. 발등 통증은 발볼과 발 뒤꿈치 사이의 아치 부분에서 발의 상단 윗부분에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통증을 말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족저근막염. 발등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아치를 지지하는 두꺼운 조직 밴드인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긴장될 때 발생합니다. 이것은 종종 과도한 사용, 과도한 달리기 또는 걷기, 부적절한 신발 지원 또는 신체 활동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아치 변형. 발의 아치를 과도하게 늘리거나 과부하하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점프, 고르지 않은 표면에서 뛰기 또는 지지력이 없는 신발 착용과 관련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너진 아치. 기능성 평발화라고도 알려진 무너진 아치는 발의 아치가 무너지거나 구조적으로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치와 주변 부위의 통증과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중족골통. 이 상태는 족궁을 향해 발산될 수 있는 발볼의 염증과 통증을 포함합니다. 충격이 큰 활동, 잘 맞지 않는 신발 또는 발변형으로 인해 중족골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등 통증을 완화하고 예방하려면 다음 조치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휴식. 발에 충분한 휴식을 주고 통증을 악화시키는 활동을 피하십시오. 고강도 운동을 줄이거나 변경하고 발이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다음으로 지지력이 있는 신발 착용. 아치를 잘 받쳐주는 잘 맞는 신발을 신으십시오. 압력을 고르게 분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아치 지지대용으로 설계된 교정용 인서트 인솔 또는 신발에 인서트가 있는 기능성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칭 및 강화 운동.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발과 종아리의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부드러운 스트레칭 운동을 수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권장 운동에 대해서는 발 관련 운동 전문가, 물리치료사 또는 적부 전문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냉찜질요법. 염증과 통증을 줄이기 위해 냉찜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냉찜질과 온찜질을 번갈아 가며 하는 대조요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통증 완화를 위해 이부프로펜과 같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이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장 복용량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체중 관리.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면 발에 가해지는 과도한 압력을 완화하고 아치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발에 대한 변경. 아치가 무너지거나 평발이 있는 경우 아치 서포트 인솔 또는 맞춤형 인솔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지지와 안정성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활동의 점진적인 변화. 신체 활동의 급격한 증가나 강도의 변화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발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점차적으로 활동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발 내측 아치 통증의 원인과 이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측 족궁 통증은 내측 아치 변형 또는 족저근막염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발 아치를 따라 통증과 염증이 특징인 일반적인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발 뒤꿈치 뼈와 발가락을 연결하는 발바닥을 따라 이어지는 두꺼운 조직 밴드인 족저근막의 과도한 스트레스 또는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측 족궁의 통증의 원인은 처음으로 관회전, 걷거나 달리는 동안 발이 안쪽으로 과도하게 구르면 족저근막이 긴장되어 아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강도 활동. 달리기나 점프와 같이 반복적으로 발을 두드리는 활동은 아치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적절한 신발. 적절한 아치 지지대가 없거나 밑창이 다른 신발을 신으면 아치 통증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평발 또는 높은 아치. 평발 또는 높은 아치를 가진 사람들은 내측 발아치 통증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이에 대한 치료 및 예방법으로 첫 번째, 휴식과 냉찜질. 발을 쉬게 하고 냉찜질을 하면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칭 운동. 종아리 근육과 족저근막을 위한 정기적인 스트레칭 운동을 수행하여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아치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발에 대한 변경. 압력을 고르게 분배할 수 있도록 아치를 잘 지지하고 쿠션이 있는 신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발 보조기, 맞춤형 인솔들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물리치료, 특정 운동, 도수치료요법 및 상태 관리를 위한 권장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체중 관리.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면 발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아치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활동의 점진적인 증가. 아치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신체 활동의 급격한 증가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아치 테이핑. 아치를 테이핑하거나 보강하면 활동 중에 일시적으로는 완화와 지원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인솔 및 기능성 신발 사용. 정형용 인서트라고 불리는 발 안창을 사용해서 추가 아치를 지지하고 쿠션 및 정렬을 제공하기 위해 신발 내부에 배치되는 장치인데 과도한 내전을 줄이고 발 자세를 개선하고 내측 족궁 통증이 있는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정성 신발 또는 모션 제어 신발과 같은 기능성 신발은 특정 발 문제를 해결하고 향상된 지지력과 안정성을 제공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단단한 중창과 강화된 아치 지지대, 발 움직임을 제어하고 아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견고한 힐 카운터와 같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 인솔이나 기능성 신발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적절한 착용감. 인솔이나 신발이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 특정 발 유형에 적절한 지지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점진적 적응, 발이 인솔이나 신발이 제공하는 새로운 지원에 적응할 시간을 허용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동안 착용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상담, 지속적이거나 심한 아치 통증이 있는 경우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맞춤 권장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 또는 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족골 통증의 원인과 예방 및 완화법입니다. 중족골통은 발볼, 특히 중족골이 발가락과 연결되는 부위에 통증과 염증이 있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발가락 바로 위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만 때때로 통증이 발볼 전체로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중족골통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압력. 강한 충격을 주는 활동이나 장기간 서 있는 것은 중족골두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통증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 이상. 높은 아치나 망치 발가락 또는 엄지 발가락보다 긴 두 번째 발가락과 같은 발의 상태는 발의 체중 분포를 변경시키고 중족골통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적절한 신발. 너무 꽉 끼거나 좁거나 쿠션이 부적절한 신발을 신으면 중족골 부위에 압력이 가해져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중족골 통증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 적절한 신발 선택. 발가락 앞 공간이 넓고 쿠션이 충분하며 아치 지지대가 있는 신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힐이나 끝이 뾰족한 신발, 앞발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는 신발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솔 보조기 사용. 신발 내 인솔 삽입물 또는 맞춤형 인솔 보조기 사용을 고려하여 추가 지지, 쿠션 및 발의 적절한 정렬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적절한 발의 역학적 움직임 연습. 걷기 및 달리기 기술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과도한 달리기나 무리한 걸음은 피하고 체중을 발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건강한 체중 유지. 과체중은 발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여 중족골 통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면 발 구조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휴식과 냉찜질. 중족골 통증이 나타나면 격렬한 활동을 잠시 멈추고 발의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여러 번 15에서 20분 정도 반부에 냉찜질을 하면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근육 강화, 발가락 컬, 발가락으로 구슬 짓기, 밴드를 사용하여 발근육을 스트레칭하고 강화하는 등 발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수행합니다. 발 통증에 대한 마지막 부분으로 발 뒤꿈치 통증의 원인과 해결 방안입니다. 발 뒤꿈치 통증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종골돌기, 힐스퍼라고도 하는 발 뒤꿈치 돌기는 발 뒤꿈치 뼈의 아래쪽에 형성되는 뼈의 파생물입니다. 종종 발의 인대와 근육, 주로 발 뒤꿈치 뼈와 발가락을 연결하는 두꺼운 조직대인 족저근막에 대한 장기간의 긴장이나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합니다. 반복적인 스트레스와 염증은 칼슘 침전물의 형성으로 이어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발 뒤꿈치 통증의 원인이 되는 종골돌기의 정확한 원인은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요인이 발생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족저근막염. 발 뒤꿈치 돌기와 관련된 가장 흔한 질환은 족저근막염입니다. 발바닥 근막의 변형과 염증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돌기 형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사용 및 과도한 긴장입니다. 달리기, 뛰기 또는 장기간 서 있는 것과 같이 발 뒤꿈치에 반복적인 충격을 주는 활동은 발 뒤꿈치 돌기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적합한 신발. 발에 대한 지지력이 없고 잘 맞지 않는 신발, 특히 적절한 아치 지지력이 없는 신발을 신는 것은 발 뒤꿈치 종골돌기 발달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발 뒤꿈치 돌기의 예방 및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통증 완화 및 염증 감소를 목표로 하는 보존적 조치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첫 번째, 휴식과 냉찜질. 증상을 악화시키는 활동을 피하고 통증과 염증을 줄이기 위해 하루에 여러 번 15에서 20분 정도 해당 부위에 냉찜질을 합니다. 두 번째, 아치 지지력이 있는 신발. 발 뒤꿈치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닥에 쿠션이 있고 아치 지지대가 있는 잘 맞는 신발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인솔 보조기 삽입물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칭 운동. 정기적인 스트레칭 운동을 수행하여 종아리 근육과 족저근막을 스트레칭합니다. 이것은 긴장을 완화하고 발 뒤꿈치의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물리치료. 물리치료 방법은 증상을 완화하고 치유를 촉진하기 위해 특정 운동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사용. 이부프로펜과 같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항염증제를 사용하는 것은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의 지도하에 사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충격파 요법. 비침습적 치료는 영향을 받은 부위에 음파를 전달하여 치유를 자극하고 통증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발 뒤꿈치 통증과 관련 통증은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치료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상태를 평가하고 정확한 진단을 제공하여 적절한 치료 옵션을 권장할 수 있는 발 전문가 또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모든 개인의 상황은 독특하므로 발통증의 특정 사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계획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춤형 인솔 및 기능성 신발에 대한 풋컨설팅은 릴라릴라의 풋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장비 및 컨벤셔널한 방식을 모두 활용하여 발에 대한 정확한 계측평가, 족저 압력, 보행 분석을 통해서 각 개인에 적합한 제품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